자, 두 번째, 클래스. 자, 클래스를 하시려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개념을 좀 아셔야 되는데, 뭐, 복잡하게 어렵게 설명드리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뭐, 언어를 떠나서, 어떤 언어를 떠나서든,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머예요. 프로그래머고, 어떤 언어를 사용해서든 상관없고요. 한 1940년대, 50년대로 올라갔다고 가정하고요. 자, 현실 세계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프트웨어라는 게 태어났습니다. 예, 현실 세계의 불편한 점들을 개선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요. 현실 세계 문제점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는데 개발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손쉽게 코드를 통해서 개발을 할까 이제 고민을 해본 거죠. 그랬더니 이제 처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실체들, 예, 실체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다 코딩으로 구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사람으로 표현하면 저라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이스터님이 있을 거고, 달빛 세상님이 있고, 양박풍야님, 장민수님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현실 세계에서는 완전 다른 객체잖아요. 그래서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어떤 실체들을 우리는 객체라고 표현해요. 객체. 그래서 객체는 실제 존재하는 실체를 객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장민수님, 양파풍야님 똑같은 사람이지만 완전 다른 사람이죠. 예, 현실에 존재하는 실체죠. 이런 분들을 객체라고 하고요. 자, 프로그램을 할 때 이 객체 단위로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실체마다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 장민수님은 팔이 두 개고 다리가 두 개고 말을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머리가 검정색이고 눈이 두 개 달렸고 입이 있다. 뭐 이렇게 양파쿠니아님도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막상 표현해 보니까 민수님이나 양파쿠니아님의 공통점이 되게 많아. 그 공통점은 대부분 이럴 거예요. 사람이라는 공통점. 그쵸? 그래서, 이 개별 실체별로 프로그래밍을 하면 말 그대로 인구수가, 예를 들어서 100억 명이면, 전 세계인이 100억 명이면 100억 명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다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너무 과부하가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보다는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이런 실체들을 일반화시킨 어떠한 개념을 만들자 해서 나온 게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실체들을 일반화시킨 개념이 클래스예요. 즉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장민수님, 풍야님, 달빛세상님, 이스터님, 패밀리 땡땡님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 사람이란 공통점이 있어요. 휴먼. 사람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팔, 다리 어쩌고 저쩌고, 아까 말했던 그런 공통점들이 있죠. 그래서, 실체마다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라, 실체들의 공통점만 따로 뽑아내가지고, 공통적인 속성과 기능을 정의한 게 클래스입니다. 예, 그걸 일반화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실체인 객체를 일반화해 놓은 개념이 클래스고요. 이 클래스를 통해 가지고 객체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객체 제한 프로그래밍이에요. 뭐 어려운 게 없어요. 예. 그렇게 하면 훨씬 개별 실체를 프로그래밍 하는 것보다는, 어, 클래스 기반으로 프로그래밍 하는 게 훨씬 용이하겠죠. 왜 근데 객체 제한 프로그래밍이냐? 클래스를 통해 가지고 객체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하기 때문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인 거예요. 그래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하려면 일단 일반화된 개념인 클래스부터 정의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현실 세계에 각종 실체를 개별적으로 프로그래밍 하는 건 힘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그런 실체들의 비슷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실체 또는 객체. 예. 자, 현실 세계 실체들의 일반들을 속속 일반화해서 정의하는 방법. 요게 클래스입니다. 요게 클래스예요. 클래스로 다 뽑아낸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일반화해 놓는 방법이 클래스고요. 이 클래스를 정의해서 정의된 클래스를 통해 객체를 만들어 현실 세계에 프로그래밍하는 방식을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뭐 말을 들어보면 얼추 이해는 되실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끝. 실체들을 일반화한 개념이 클래스고요.
실체는 객체입니다. 객체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클래스를 이용해 실체를 만드는 걸 객체라고 합니다. 이거 뭐 이렇게 말장난 같긴 하지만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클래스를 이용해서 실체나 객체의 일반화된 개념인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인스턴스라고 하고요. 보통은 이제 new 키워드를 통해 가지고 클래스를 통해 객체를 생성합니다. 이미 해봤으니까 아실 거고요. 자, 클래스 내에는 생성자 함수가 존재합니다. 생성자 함수가 존재하고 new 연산자를 통해서 객체를 만들어낼 때 호출이 돼요. 생성자 함수가. 그래서 객체를 초기화합니다. 그리고 객체를 생성하는 시점에 외부에서 해당 클래스 내로 생성자 함수를 통해 초기 데이터를 전달해서 초기화를 해요. 이거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고요. 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끝. 뭐, 어렵게 생각하는 건 한없이 어려운데, 원리만 이해하시면 되게 쉽습니다. 자, 상속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상속. 부모,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뭔가를 물려받는다는 뜻이에요. 물려받는데, 상속이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나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상속이라는 개념은. 자, 누군가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에 물려준 사람의 특성이나 속성, 기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아까 같이 인터페이스를 익스텐드를 통해서 상속을 받으면 상속받은 인터페이스의 모든 기능을 속성을 다 가져와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상속이고 또 상속의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상속을 받았는데 상속을 받으면 반드시 상속받은 그곳에서 정의해 놓은 것들을 구현해야 되는 뭔가 있어요.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받았는데 몹쓸 것을 상속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가족의 이력, 병, 예, 그런 걸 뭐라 그러죠? 가족 중에 뭐 당뇨병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일반적으로 대물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 좋은 것을 대물림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안 좋은 것을 대물림 받아가지고 내가 그거의 틀 안에 갇혀가지고 제약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이라는 것은 확장이라는 개념도 존재하지만 상속이라는 건 몹쓸 것을 받아서 그 틀 안에서 제약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상속이라는 개념은 그래서 기능을 확장할 수 있는 키워드 개념이 있고요. 익스텐드 키워드 개념이 있고, 임플리멘트. 반드시 상속받은 것을 통해서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또는 불필요한 것을 받거나 이런 것들. 그래서 상속이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무조건 상속을 받으면 확장할 수 있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안 좋은 점으로는 상속받은 것을 반드시 구현해야 되고 따라야 되는 그런 제약이 발생을 하는데 그 따라야 되는 게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뭔가 제약을 받는다는 건 좋지는 않지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요. 두 가지 특성을 표현할 때 확장할 때는 익스텐드, 뭔가 제약을 받아서 구현할 때 임플리멘트, 그리고 특히 인터페이스로 확장할 때는 익스텐드, 클래스에서 인터페이스 통해서 인터페이스를 제약하는 내용을 반드시 구현해야 되는 제약의 기능으로 사용할 때는 임플리멘트라는 키워드를 쓴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클래스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타입스크립트 클래스 정의하고 사용하기. 혹시나 이미 구현한 게 있으면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입스크립트 클래스 정의 및 사용하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개념들 쭉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말로 설명하니까 더 빠른데, 글로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했던 말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자, 실제 구현했던 내용을 한번 볼까요? 그냥 이건 짚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굳이 제가 같이 코딩을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 있는 코드를 그냥 카피 페이스트 하셔도 되고, 원리를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클래스입니다. 애니멀 클래스를 정했어요. 클래스는 클래스명 중괄호 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클래스 안에는 속성과 기능 두 가지로 구현이 됩니다. 크게 보면. 그래서 속성은 이렇게 우리가 타입 지정하듯이 속성을 지정하시면 되고요. 기능은 익명함수 형태로 함수명 와가지고 그 안에다 기능을 구현하시면 돼요. 자, 애니멀은 이름이 있고요. 보통 동물이라는 건 이름이 있고 보통 동물은 움직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동물도 가끔 있긴 하지만 자,
그리고 컨스트럭터라는 생성자 함수가 반드시 있어요. 컨스트럭터라는 생성자 함수는 외부로부터 클래스가 객체로 전환될 때, 뉴 연산자에 의해서 전환될 때 외부로부터 값을 받아서 이 객체, 생성되는 실체를 초기화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스트링 값을 받아가지고 이름을 초기화해 주네요. 그렇죠? 같은 원리입니다. 그리고 자, 도구라는 개라는 클래스를 또 만듭니다. 개라는 클래스를 만드는데 애니멀이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을 수가 있어요. 상속은 인터페이스만 클래스는 인터페이스만 상속받는 게 아니라 다른 클래스를 또 상속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클래스에서 기능을 확장하고 싶을 때는 클래스를 상속받으시면 돼요. 애니멀을 익스텐드 해가지고 이렇게 기능을 확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는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익스텐드를 하시게 되면 기능을 확장하실 수 있어요. 애니멀의 move라는 메서드 외적으로 기능으로서 짓는다라는 기능을 하나를 더 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구는 그러면 총 3개의 2개의 메서드와 바크와 move와 하나의 속성, 네임 이것을 기본적으로 갖게 되는 거죠. 애니멀을 상속받았으니까 확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클래스는 클래스를 상속받을 수 있고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을 수 있고요. 상속받을 때 기능을 확장하고 싶으시면 extend를 쓰시면 됩니다. 자, 클래스를 확장할 때는 extend, 인터페이스가 인터페이스를 확장할 때도 extend, 그리고 확장할 때는 각각의 고유한 클래스는 클래스를 인터페이스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확장을 하셔야 되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new 도구는 누렁이, 초기 값으로 인스턴스 값으로 누렁이란 값을 주면 이 누렁이가 컨스트럭터로 넘어와서 기본 속성, 객체의 기본 속성 네임 값에 누렁이가 할당이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인스턴스화 하는 거예요. 클래스를 뉴 연산자를 통해서 마이도구라는 객체, 실체를 만들어내는데, 만들 때 초기 값을 클래스 안에 이 어떤 파라미터 값을 주면 생성자 함수로 들어가서 만들어진 마이도구의 이름이 누렁이라고 초기화된 상태로 시작이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움직여 그러면 짚고 움직이게 되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이건 방금 전 시간에 간단한 클래스를 만들고 인스턴스를 만들어 봤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자, 아까 했던 내용입니다. 무버블. 이거 이제 인터페이스를 통해 가지고 그 클래스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기능을 강제받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implement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해서 기능을 반드시 구현해야 돼요. 인터페이스에서 제공해주는 기능과 속성을 반드시 구현해줘야 된다. 요건 아까 해봤으니까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건 뭐 기체지향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면 끝도 한도 없긴 한데 접근 제어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클래스 같은 경우는 클래스 안에서 정의된 내용을 밖에서 쓸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 없는 그 범위를 제어할 수가 있어요. 접근 제어자라는 걸 통해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유저라는 클래스를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속성이 많아요. 네임, 패스워드, 이메일 속성. 근데 아까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속성만 이렇게 썼는데 앞에다가 제어자를 넣었어요. public, private, protected. 자, 접근 제어자는 크게 보면 속성 같은 경우는 3가지를 제공하고 있어요. public 제어자, private 제어자, protected 제어자. 자, 이 차이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public은 유저라는 것을 상속받은 사용자 쪽에서는 다 쓸 수 있어요. 이 속성은 그냥 상속받은 쪽에서 다 쓸 수 있는 거고, 프라이빗은 상속을 받더라도 못 써요. 이 오리지널 클래스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속성이고요. 자, 프로텍티드는 상속받은 쪽에서는 쓸 수 있어요. 이 유저를 상속받은 멤버가 있다 그러면 멤버 내에서는 이 이메일이라는 속성을 상속받은 쪽에서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퍼블릭은 상속을 받든 안 받든 무조건 다 쓸 수 있는 속성을 말해요. 객체 안에 있는, 클래스 안에 있는 속성이 퍼블릭으로 돼 있다 그러면 인스턴스화가 되면 무조건 그 안에 있는 속성은 직접적으로 제어가 가능해요. 직접적으로. 그리고 프라이빗은 제어가 불가능하다. 근데 프로텍티드로 되어 있는 것은 상속 구조에서 유저를 상속받은 클래스에서는 이 유저 내에 있는 이메일을 바로 접근해서 쓸 수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관련된 내용을 쭉 한번 봐주세요. 봐주시고
접근 제어자 사용하는 이 목적 자체를 좀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샘플러도 만들어 놨습니다. 유저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어드민 유저를 확장을 했어요. 상속을 받았습니다. 상속받았을 때 유저 클래스 안에 있는 접근 제어자의 유형에 따라서 달라져요. 예. 그리고 속성뿐만 아니라 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트는 퍼블릭으로 되어 있고, 컴피그는 프라이빗이라는 접근 제어자로 되어 있고, 그런데, 그리고 여기 프로텍티드로 샌드메일이라는, 기본적으로 메일을 보낼 수 있는 함수도 프로텍티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식은 똑같아요. 예, 메서드도 퍼블릭, 프라이빗, 프로텍티드로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설정을 안 하시면 디폴트 값이 이게 디폴트 값이 퍼블릭으로 돼 있나요? 잠깐만요. 저도 헷갈리네. 잠시만요. 어디에다 써놨을까요, 제가? 자, 일단 여기에 있는 실습 코드들 한번 실습을 해볼 걸 권장을 드립니다. 예, 실습을 한번 쭉 해보시고요. 이게 코딩량이 많아서 같이 실습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접근 제어자에 대한 실습을 두 개, 이 클래스로 하나를 만들어 놨으니까 한번 짬나는 대로 한번 실습을 해보시고 그 차이가 뭔지를 한번 이해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클래스 사용하는 방법은 전 시간에 또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요거는 이제 충분히 테스트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기 만들어진 코드를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실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 접근제 제어자에 대한 기초적인 학습을 좀 반드시 해볼 걸 권장을 드립니다.